안녕하세요. 마포대학교 부동산학부 직구해볼까 이영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앞으로의 강의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한 부동산을 접한 지가 한 20여 년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자료를 점검하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89학번인데 부동산 학과를 시작해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 이수하고 부동산 신문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공인중개사 쪽 일을 보고 그 다음에 중개라든가 분양, 금융, 경매 그리고 MPL 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계속 해오면서 또 소송이라든가 분쟁이 많이 있어가지고 법률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법률회사 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셔가지고 부동산 흥신소라고 해가지고 심부름센터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크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강연가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대학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제가 홍제역에 제 나름대로 부동산 경매 교육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학자로서 그리고 실무 경험가로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여러분과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강의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밥솥으로 난로가 되는 시대. 이게 우연히 어디 식당에 갔다가 야외에 밥솥으로 난로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밥솥이 난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흔하게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정관념이 많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좀 해소하고 항상 유연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세 강의로 나누었는데요. 첫째는 원룸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나도 한다. 세 번째는 부동산 법덩어리 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원룸 그것이 알고 싶다를 소재로 정한 이유는요. 최근에 원룸에 대한 사기 사건이라든가 그런 일이 많아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죠. 국민대에서 원룸 국민대 인근의 원룸 사기 사건 때문에 학생들이 17명이 대학생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원광대에서 원룸 피해 사건으로 120여 명이 6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의 피해를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부동산의 기본적인 상실만 있었다고 하면은 절대 이런 피해가 발생할 이유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저도 학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책임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정보를 전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교육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에 대한 이 부동산 교육 시스템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부동산과 접하고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일상생활 중에 피해가 있다든가 아니면 생활 중에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또 재테크를 위해서 부동산을 공부하지만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각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사회 초년생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집을 구한다든가 방을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정보가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룸의 특성은 무엇이고 원룸이 왜 문제가 발생하고 원룸이 왜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나도 한다. 임대차 계약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할 수 있죠.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사이트를 통해서 준비 절차에서 방을 선택하고 그 방을 보러 가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주의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많이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등한시한다든가 아니면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법적인 의미를
번역해 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이제 이해나 해설의 단계를 지나서 번역을 해야 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일반적인 말을 가지고 부동산을 해석하기보다는 번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인 즉 집 소유자죠. 집 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주게 되는데 그 임대보증금이 대여금이라는 의미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집을 빌리면서 집을 일정 기간 살기 위한 임대보증금조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달리 말하면은 내가 조건부로 집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고 할 텐데 이상하게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서는 부동산 법덩어리라는 주제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관계없이 무난하게 넘어갔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바로 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 주인이 집을 나가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본적인 주택임대차법에 대한 상식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절대 중간에 집을 쫓겨나듯이 이사를 가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서 집을 옮기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살펴볼 것이고요. 또 집에 살다가 보면은 임대기간이 끝나서 이제 이사를 가거나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원룸이 갑자기 경매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집, 임차인의 집에 대한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느냐면은 원룸에서 살고 있는 여학생이 밤중에 아니면 낮에 일요일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새로운 임차인한테 방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상적인 대처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몰라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강의하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함께 논할 수 있고 내가 궁금한 사항이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한 사항일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던 것이 내가 일상 중에 피해를 입었던 일, 그런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부동산의 기준, 부동산의 긴가는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동산을 임대차하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자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법에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용자로서의 권리, 부동산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함께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동산 학박사 이영구였습니다.